예, 민사노법 실전지에서 B형 제1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은 A형은 진도별로 하면서 좀 물론 제 문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일단 B형은 무작위로 이렇게 전체적인 범위를 실전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방향이니까 이미 그렇게 다들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최신 판례 2022년도나 2023년도 판례 중에 반드시 풀어봐야 되거나 혹은 쟁점별로 우리 민사노법 진도 전체를 봤을 때 꼭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고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2022년도 12월까지 해서 나온 판례들을 2023년도 12월까지 나온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민사노법 전체 쟁점들을 좀 한꺼번에 좀 파악하시고 실제 우리 시험도 따로 이제 그 진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쟁점을 이렇게 항상 해왔고 또 문제를 내고 가급적이면 또 근 3년 동안 나왔던 문제 유형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좀 맞추려고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하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완벽하게 뭐 어떤 새롭게 나온 이런 문제도 없고 이미 판례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점적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쉽지만 또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8회 동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1번 자체가 지금 1번 자체는 문제에서도 보시면 유일한 증거를 계약서로 제출하면서 계약 체결 시 배석하여 진정 성립을 증언해줄 다른 공사 담당하고 사수업자 병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증인 신청을 취소해버렸어요. 그죠? 의뢰 주장을 배척하였고,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로 무엇을 전제하냐면 계약서가 있고, 또 지금 문제 1번. 그 문제의 소재를 보면, 자체가 이제 유일한 증거죠. 그죠? 유일한 증거에 대한 취소. 증인 신청을 취소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이걸 취소하고 배척을 해버렸어요. 이게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유일한 증거의 범위나 혹은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쟁점단입니다. 쟁점단이. 근데 요 밑에 보면 지금 채무자 부존재 확인해소라고 있잖아요. 그죠?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에서의 증명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이 좀 까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증인을 신청한 거냐면 채무자가 증인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쟁점 단위별로 하되 그 증명책임이 있어야 논의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일단 누가 증명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원래 증거라는 게 뭐라 했어요? 지금 유일한 증거니까 증거라는 건 증명의 근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걸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이게 만약에 증거 신청을 했는데 증명 책임이 없는 자가 증거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자체에 대해서만 원고가 소장으로 주장하면 나머지 증명 책임은 법률 근거와 법규 기준설과 법률 요건설에 따라서 주장 증명 책임을 따져주는 거니까 그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에서의 증명 책임 혹은 증명의 근거에 해당하는 증거조사 신청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뒤에다 써놨는데 이걸 앞에다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유일한 증거인지 아닌지는 다시 또 쟁점 단위별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쟁점 단위별로 증명 책임에 따라서 계약서 제출했고 계약서 제출된 요 형식적 증거력에 따라서 진정 성립이 여기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계약의 내용이 진정 성립 내용이니까 요 내용을 증명해서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쟁점 단위별로 봤을 때 이 내용, 계약 내용에 따라서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하라고 해서 증거 신청을 한 거니까 일단 그 자체로는 유일한 증거,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쳐주고 문제에서는 이제 일반 논의 있잖아요. 저 주요 사실이고 보조 사실은 아닐 거, 본증은 되고 반증은 안 될 거, 뭐 이런 논의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논의를 해줘야만 문서에서의 진정 성립이죠. 그죠? 문서의 진정
성립인데 여기서 이제 보조 사실이죠. 그죠? 보조 사실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 유일한 증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증에서의 그 보조 사실은 보조 사실이지만 주요 사실을 추단케 하는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가지니까 판례는 문서에서의 이 보조 사실은 다른 데와 상관없이 문서에서만큼은 보조 사실을 주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에 따를 때 유일한 증거가 보조 사실이지만 서면 서증인 경우에는 이 보조 사실을 주요 사실처럼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 주요 사실이 뭐가 돼요? 유일한 증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인 신청한 것도 보조 사실을 증명에 의한 증인 신청 자체도 주요 사실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배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결론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가 우리도 이제 한 10몇 년, 한 10년, 2, 3년 됐죠. 우리 변리사 시험에 나왔고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서증하고 연결돼서 서증 자체로는 올해는 그 자체로 나오기 힘들지만 서증이 어떤 다른 증거들하고 증거법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엮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좀 잘 알려진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특히 서증에서 한번 고민해서 유일한 증거하고 어떻게 엮여서 나올 수 있을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차는 유일한 증거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서 서증에서의 보조 사실도 유일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설명하되 이거 꼭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세무 보존제 확인에서의 증명 책임과 그 증거 신청의 당사자가 누구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있죠. 그죠? 1-2번 문제는 이게 계속 나왔어요. 그죠? 1-2번 문제는 일부 청구하고 청구 취지 확장 의사, 청구 취지 확장의 의사 표시인데 이때 이 반소에서 청구 취지 확장 의사 표시에 관한 이 논의가 또 23년도에 또 나왔어요. 22년도, 21년도, 23년도까지 지금 연 3년 정도 나왔으면 아마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지 않을까.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제가 꼭 나올 거다, 꼭 나와야 된다 하는데 법무사에서만 3문제가 나왔고 정작 이쪽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변호사나 우리 변리사 시험도 안 나오고 그 얘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또 23년도에 또 한 번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한번 언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요 판례의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청구 취지 확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면 일부 청구하고 잠부 청구가 있을 때 일부 청구 시에 잠부 청구까지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소급해서 소재기시로 본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판례고요. 두 번째가 청구 취지 확장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확정 판결되고 나서 6개월간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죠?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판례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일부 청구 확장 신청서를 했는데 명시적으로 철회해버렸어요. 명시적으로 철회해버리면 처음부터 뭐가 없냐면 처음부터 일부 청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판례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청구 취지 확장 의사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요거하고 똑같아져요. 우리 판례가 명시적 철회는 이 판례의 취지는 명시적 철회를 하게 되면 일부 청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단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나왔는데, 그 판례의 취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요 소송에서 의사표시한 거는 뭐에 해당하죠? 지금 어쨌거나 철회했다 하더라도 최고의 의사표시는 있었고, 그리고 잠부 청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피고가 원고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원고가 피고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소 원고죠. 그죠? 반소 원고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때는 역시 그럼 최고의 효력은 있다. 요것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명시적 철회하게 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효력은 존재한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문제의 소재 2번 해가지고 이제 청구 취지 확정의 신청서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의 소멸, 시효, 중단 여부. 그러니까 원칙론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부 청구하고 이게 왜 일부 청구인지를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청구라고 하는 건 소장에다 어떤 형태로든 일부 청구의 취지를 써줘야 되는데 이게 청구 취지, 반소 같은 경우에 반소의 청구 취지 확정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의사표시 자체가 지금 잠부 청구가 있는데 잠부 청구하고 지금 이거하고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소속물이 뭐가 돼요? 소속물이 별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별개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